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지오떨멀 사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뉴멕시코주에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가 좋겠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핫 드라이로 하게 있는 거예요. 멀리 이제 마그마 하는 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핫하고 드라이한 락이니까 거기를 뚫으면 거기에서 물을 막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이 데워진 물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DOE에서. 여기서 어디냐면 이게 이제 뉴멕시코의 헤메즈 마운틴입니다. 헤메즈 마운틴. 그래서 이제 그 헤메즈 마운틴의 펜턴 히어라는 데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70년대 그 지질학 하는 그 학자들이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 소속이에요. 로스알라모스. 거기 학자들이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코어 샘플을. 그래서 이제 코어 샘플을 얻어내요. 펜톨 히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지열 발전에 적합한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여기 그 사이트에 이제 이거 드릴링 하는 걸로 한 거죠. 네, 다른 그림, 지도. 여기가 펜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일로 뚫어요. 뚫어갖고 물을 보내서 여기 이제 락이 막 갈라진 그 사이로 막 물이 가서 막 펄펄 끓어 데워지죠. 그걸 이제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지열 발전하는데 실제로는 가다가 이제 이게 휘축공이 가다가 똑바로 안 가고 뭐 이렇게 휘어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열 발전 거 가지고 햄버거 아니 고기 구워 먹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지열 발전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시추공에서 이런 코어 샘플,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거기는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이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T2라는 데가 있고 이제 이 GT2라는 데 여기에 어, 제가 이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왼쪽. 여기에 이제 여기서 낮은 데서부터 여기까지 샘플들을 이제 빼내게 됩니다. 샘플들을. 그래서 샘플들을 해서 이제 거기를 부셔갖고 거기에서 더 이상 잘 안 부서지는 단단한 그런 결점들을 발견했는데 그 결점들이 이제 zirconium 실리케이트 크리스탈 이렇게. 저는 이제 zircon이라고 부를게요. zircon. 네. 그래서 이제 0.02인치니까 한 0.05cm 정도 되는 거죠. 0.05cm. 예. 0.5mm 정도 되나요?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0.06인가?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어, 오크리지 내셔널 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대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5억 년이 이제 나옵니다. 15억 년 나이가 15억 년. 그래서 그 논문이에요. 이게 그 논문이 아니라 이건 보고서네요. 로스 알라모스의 보고서. 아 죄송합니다. 저 오크리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이건 로스 알라모스의 측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자 그래서 그 질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막 용암으로 있다가 냉각 중에서 이제 마그마 내에서 결정화가 되잖아요. 결정화되는 동안 그 안에 이제 유레늄, 또륨 같은 게 있는데 전체에서 한 4% 정도가 이제 유라늄하고 또륨이 질소 원자를 해치는 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그마에 있는 유라늄, 또륨에서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레드가 나오잖아요. 그 레드는 격자 구조에 들어가게 되게 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 식으면서 질콘이 형성된 다음에는 유래늄 농도가 굉장히 높고 레드 농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도로가 별로 없었다는 가정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거죠. 가정 3, 가정 2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겁니다. 괜히 쓰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질콘을 뭐가 둘러싸고 있는데 바이오타입이라는 게 이제 흑연모 아닌데 잊어버렸네. 한국말이 한자라서 더 어렵습니다. 흑연모 맞습니다. 흑은모. 네, 맞습니다. 예. 훨씬 더 어려워요. 하여튼 바이오타입 같은 더 큰 결정 내부에 이제 이렇게 쌓여서 나옵니다. 그런 조건이. 왜냐하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그 헬륨의 그 이제 그 확산 계수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헬륨이 이제 그 안에 있어. 왜냐하면 유레늄, 토륨에서 레드가 되는 동안 이제 헬륨이 나오잖아요. 그럼 헬륨을 보는 건데 헬륨이 일단 가볍고 빠르고 그다음에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을 이제 형성하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누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말 이게 15억 년짜리라면 나이가 정말 15억 년이면 15억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유레늄에서 토륨이 됐단 말이에요. 막 수천만 년 동안. 그러면 헬륨이 8개가 나왔죠. 근데 수천만 년 걸렸어요. 그럼 헬륨이 빠르고 가벼우니까 암석 밖으로 나갔을 거라는 거죠. 아니, 암석 밖이 아니라 베슬권 밖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 뭐 질콤이 포러스티가 어떻고 거기서 서피스 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 상식적으로 지금쯤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퀴즈입니다. 이것도 배 선생님 할까요? 또 뭐. 아니요. 자, 상식적으로 볼 때 손 들고 진짜 상식적으로 볼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15억 년 동안 유레늄이 레드로 감소가 되어 왔다면 질콘 결정안에 많은 양의 헬륨이 나왔어요. 맞죠? 반감기가 15억 년 아니죠. 반감기가 얼마였죠? 갑자기 잊어버렸어. 하여튼 몇십억 년인데 상당히 많은 양이 감쇄가 이미 됐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헬륨이 나왔단 말이야. 그게 거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나갔을까요? 상식적으로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네. 상식적으로. 네. 왜냐면 헬륨이 가벼워서 많이 나간다면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통 일반 대중한테 설명하면 이제 풍선으로 설명하죠. 풍선 안에 헬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생일 파티 끝났어요. 일주일 놔두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쪼글쪼글해지, 그죠? 네. 자꾸 자매님만 보게 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중에 저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냥 가장 최근에 학생을 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쪼글쪼글한 이유가 뭘까요? 헬륨이 나가서 왜냐하면 이게 100%다 헬륨이거든요. 네. 네. 헬륨이 다 나가서 그런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공기. 그 구멍 사이로 해서 공기. 그 부는 구멍이요? 아니요, 그 풍선. 네, 풍선의 입자. 풍선의 공기랄까요? 뭐죠? 고무 막 그냥 사이. 왜냐면 고무 막 사이가 힐림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뻥뻥 뚫어진 거여서 아이고 쉽다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암석에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굉장히 간단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상당히 이제 콜럼버스의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본 결과 아니지만 물질 구조 그거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저 고무의 물질 구조랑 그냥 단순 비교해봤을 때 어느 게 더 촘촘해요? 암석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고무는 며칠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몇십억 년이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질문 아닌데 헬륨이 문제. 네. 네, 빅뱅 할 때도 네. 헬륨이 그러네. 네. 아, 여러 가지 헬륨이 네. 근데 여기서 헬륨이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이 헬륨을 잘 알아야 그러네요. 물리할 때 우주에 시작할 때도 꼭 헬륨이 나오죠. 그래서 저 헬륨이 전 너무 싫어요. 이상 헬륨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공통과학에 딱 우주에 빅뱅 하면서 수소부터 시작해서 헬륨 개수로 해가지고 그걸 쫙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화학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에 것도 맞다라고 믿게끔 교과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미치겠어요. 나는 왜 헬륨이 싫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에서 빅뱅 배우고 한 거 다 배워라. 그 가정하에서는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니포미테리안하고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겼다는 건 유니포미테리안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이 되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니까 그 가정에서 배웠는데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너희들이 믿는 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연대 측정을 했어요.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샘플 일부가 오그리츠로 갑니다. 오그리츠에 이제 젠틀이라는 그 창조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교인이라서 우리가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이분 인용을 좀 안 하려고 해요. 뭐 오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안식교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실력을 가진 과학자라는 것 자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한 거를 잠깐 보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많은 논문을 냈고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문에 나온 건데 이거 여기서 이제 추출된 zircon이 있잖아요. 그 zircon을 질량 분석기에 넣어서 가열을 하면 거기서 이제 힐륨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게 그 힐륨 하나하나 나온 거 다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 힐륨이 얼마나 나와 있나, 얼마나 남아 있나 이걸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논문에는 뭐 그거 가지고 뭐 6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여기는 뭐 differential helium retention in zircons 해가지고 implications for nuclear waste management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nuclear이라는 거 쓰는 데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엄청 많이 남아있네? 없어야 된다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1, 2, 3, 4가 이제 젠트리가 한 거예요. 뭐가 나와요? Q 오버 Q낫은 이니셜 양이니까 처음에 100이고 0.8이면 80% 네, 이런 겁니다. 여기서 1번 젠트리가 한 건 1, 2, 3, 4, 5거든요. 58%, 그다음에 27%, 17%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절군 결정 내에 많은 양의 헬륨이 있네? 없어야 되는데? 많이 있네?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할게요. 이 의미가 뭐죠? 어. 혹시 나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질권 결정안에 많은 양의 헬륨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면 만일 질권 결정의 나이가 15억 년이면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그동안 생성된 헬륨이 나왔다가 가고 내왔다가 가고 그래서 별로 없었어야 하는데 헬륨이 많이 남아있네? 그러면 어떤 걸 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일단 많은 양의 감쇄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거해요.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양의 감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감쇄율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6천 년, 만 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해도 안 돼요. 다 억년 넘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 그렇다면 실제로 감쇄가 일어났는데 이 감쇄가 한꺼번에 확 일어났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저기 노홍수 뭐 지질학 다 마찬가지. 지금은 똑같은데 노홍수 때 확 그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우리는 해석하는 거고 이제 주류에서는 동일 과정서로 해석하니까 격변을 믿지 않고 해석하는 그게 다른 점이잖아요. 이제 똑같은 거죠. 어떤 기간 내에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니면 노아 공수 기간 내에 엄청난 그 감세가 일어났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해서 썼어요. 암시, 헬륨의 생성이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음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1번은 뭐예요? 증거. 이거 확실한 증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많은 양의 감소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소크론 가지고 이제 창조과학 이 강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아이소크론 이게 기울기가 뭐 1% 내에서 되는 거라서 굉장히 오차가 사실 많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조작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게 6천 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도 6천 년을 가리키나 그래도 억년이에요. 네. 억년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6천 년이 되려면 그 2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부시 되는 거죠, 진짜. 그죠? 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 2번 두 번째 가정을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감쇄가 일어난 걸 보니까 15억 년이 됐는데 헬륨의 양을 보니까 6천 년 밖에 안 됐다. 모래시계가 다른 거죠. 모래시계가 다른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